다음 환자로 넘어가실 때 뇌를 사용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실제 건드리실 일은 없으시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헤드 트러스트라고 해서 저희 검사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검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검사를 진행하실 건데, 맨 첫 번째가 호리즌탈 검사, 다음 두 번째가 라이트 포스테리얼, 레프트 안테리얼 검사, 세 번째가 레프트 포스테리얼, 라이트 안테리얼 검사라고 해서 3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밑에는 똑같은 검사가 한 번씩 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검사를 하시면 검사가 한 번에도 잘 안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검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둘 중에 잘 나온 데이터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환자분 고글을 씌우고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볼 텐데, 환자분 고글 씌울 때는 반드시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환자분. 네. 네. 해주시고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길이 조절을 해주시고 네. 고글을 씌워 주실 거예요. 네. 아, 본인 쓰라고 하면 되네요.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씌워 주셔도 되시고 네네. 아마 씌워 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씌워 주시면은 환자분 안구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카메라가 조절되는 건 없으시니까 네네. 그 고글 높낮이로 환자분 눈을 맞춰주시면 되실 거예요. 혹시 포커스는 이게 포커스는 자동으로 잡혀져 있으십니다. 아. 네. 포커스는 딱 지금 거리에 정해져서 고정된 값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는 따로 좀 만지시는 가끔씩 건 환자들 이게 좀 다르면은 안 잡히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는 네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거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거 감안해가지고 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네. 심도가 좀 높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분 눈을 잡아 주셔야 되세요. 네. 환자분 눈을 잡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마우스로 왼쪽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가운데 휠 있죠. 마우스 네. 휠을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눈이 잡히게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눈이 잡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환자분 눈 크게 뜨시고 왼쪽 봐주세요, 오른쪽 봐주세요 했을 때 눈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때 놓치지 않는 걸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약하게 잡아요. 이렇게 좀 약하게 잡으면은 눈이 움직일 때 깜빡깜빡하죠. 그럼 환자분 눈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면은 전부 다 환자분 눈을 놓치면서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요거를 마우스 휠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놓치지 않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매 검사별로 이렇게 맞춰주실 겁니다. 왼쪽 마우스 누르고 이렇게 돌리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검사를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실 텐데, 검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점을 타겟을 보고 검사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VNG 검사와는 다르게 선생님들께서 환자분 고개를 돌리면서 검사를 진행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헤드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해가지고 헤드 임플러스 테스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환자분을 고개를 돌리는 검사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검사하시는 선생님의 뭐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VNG는 보통 뭐 한 번, 두 번 교육 들으시고 그냥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데, 헤드 임펄스는 이제 교육 들으시고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신 다음에 검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보이는 타겟 보면서 하나하나 좀 검사를 진행을 해볼 텐데, 검사는 보시면은 지금 위에 있는 건 대항목이고요. 네. 밑에 있는 게 소항목입니다. 네네. 대항목일 때는 검사가 활성화가 안 되시고요. 네네. 밑에 소항목일 때만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스타트. 네, 그래서 밑에 소항목이 눌린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마우스로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키보드에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검사가 시작이 되실 거고요. 반대로 엔터나 스페이스 누르면 똑같이 검사 종료가 되실 거고, 똑같이 누르면 스탑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네, 요것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해주실 건데, 보통 헤드 임펄스 같은 경우는 검사를 환자분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고개 돌리면서 해주시기 네. 때문에 네. PC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세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옆에 풋스위치 두시고 이 환자분 고개 돌리시면서 그 이제 풋스위치로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색상이 빠지지 않아서 이게 뒤쪽에 있는데, 네.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환자분 테스트를 해주실 때 네. 요 PC의 모니터를 보면서 검사를 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살짝 네. 보이게. 그래서 뭐 이제 환자분 앉은 상상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두시거나 해서 네네. 검사를 해주시면 네네네. 좋으실 거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긴 하겠네요. 이런 옮기고 있네. 그다음에 그러면 한번 검사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첫 번째 검사가 이제 호리젠탈 검사거든요. 네. 이 검사 같은 경우는 환자분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두부 충동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잡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탁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탁 움직였다 이렇게 검사를 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중요한 게 돌릴 때는 환자분 고개를 돌릴 때는 최대한 빠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탁 하고 돌려주실 겁니다. 그 원장님이 했던 검사를 눈으로 맞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돌리실 때는 빠르면 빠르실수록 좋아요. 최대한 빠르게 탁 돌려주시고 탁 돌린 다음에 1초 이상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탁 하시는 게 아니라 탁 돌리고 1초 이상 대기, 탁 돌리고 1초 이상 대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한 패턴 한 패턴을 읽는 시간 자체가 1초다 보니까 네. 1초 안에 너무 많이 검사를 해버리시면 그 데이터가 잡히지를 네. 않으세요. 네.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푸 스위치는 좀 밟고 검사를 진행할 네, 거고요. 환자분 고개를 움직여 주실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잡고 돌린다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네. 되면은 고글을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면은 검사 결과에 영향이 있어요. 고글이 움직이면 환자분이 눈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눈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글하고 케이블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되고 네. 케이블은 항시 환자분 뒤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해주셔야 되세요. 이 케이블 무게조차 검사 결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환자분 저는 이제 밑에 턱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턱을 감싸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 턱을 감싸주시거나 아니면 위에 머리를 잡고 해주시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밑에 턱을 잡고 저는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환자분 눈 크게 떠주시고, 아, 저기 벗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혹시 이거는 자이로스코프는 안 달려 있는 건가요? 달려 있는 겁니다. 네. 헤드 임펄스는 무조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인터컨은 이게 맞게 돌린지 안 맞게 돌린지가 나오는데. 네, 그거는 따로 없으시고요. 네네. 그거는 어차피 인터 장비는 네네네. 데이터 자체가 잘 안 잡히세요. 아, 네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네네. 네, 근데 저희는 따로 이제 맞든 안 맞든 대부분 다 잘 잡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어느 정도 필터는 걸치긴 하지만은 네네네. 그거는 더 잘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프가 호리젠탈, 버티컬, 헤드 벨로시티 이렇게 총 3가지 값이 나오시는데, 이게 뭐냐면 호리젠탈은 환자분의 눈의 수평 움직임이에요. 눈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버티컬은 수직 움직임, 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환자분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탁 돌리면은 요 0을 기점으로 위에는 양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호리젠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호리젠탈 그래프만 위아래로 움직이셔야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간혹 선생님들이 나는 좌우로 똑바로 돌린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에 힘이 더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고개가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 고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뚝 내려가면은 눈의 버티컬 움직임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버티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와 반대로 요 그래프가 위아래로. 위아래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버티컬. 요거보다는 이렇게 강하진 않고 살짝 네네네네. 나오실 텐데 그거는 선생님이 한쪽 뭐 손에 힘이 들어가셨다거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호리젠탈 검사를 하실 때는 최대한 호리젠탈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셔야 되시고 버티컬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수평으로 나오시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있는 헤드 벨로시티라는 값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선생님들께서 환자분 고개를 돌릴 때 그 속도를 나타내요. 속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이게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요 0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몇백씩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0을 기점으로 선생님이 돌리시는 때 속도가 최소 150 이상 나오셔야 되세요. 이거를 속도가. 예, 맞아요. 이게 속도거든요. 선생님이 천천히 돌리면 이 숫자도 낮게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최대한 빨리 돌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했을 200 때는 남았네. 네, 200 정도 언저리 나왔는데 네.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제가 아까 그래프 보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네. 이유 자체가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면서 내가 오른쪽에 힘이 판단할 수 들어갔는지 있는. 맞아요. 왼쪽에 더 힘이 들어갔는지 그걸 보시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제일 정상적으로 그려질
느껴지는지 보시면서 네네. 검사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아는 상태에서 검사해서 몇 번 네네. 검사를 안 했는데 이러면 그 몇 번 검사를 해야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검사가 다 끝났잖아요. 네네. 끝난 다음에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아날라이즈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날라이즈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네네. 이게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래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부터 10개, 1부터 10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께서 10번 돌린다고 해서 10번이 잡히시는 게 아닙니다. 네. 10번 돌렸을 때 그 중에 유효한 데이터만 여기에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 해보시면은 10번은 나는 분명 환자분 고개 10번 돌렸는데 데이터 나중에 보니까 뭐 3개 잡혀있고 4개 잡혀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해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아 나는 10개 했더니 8개 잡히더라 7개 잡히더라를 딱 감각적으로 아셔서 나중에 검사를 최종적으로 다 했을 때 여기에 평균적으로 10개 잡혀. 15개 정도 나오셔야 되세요. 15개. 네,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시고 네네네. 그 15개, 20개 정도의 데이터의 평균을 보고 이제 판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15번, 20번 돌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돌려주세요. 최대한 많이 돌려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잘 안 나온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좀 잘 나왔는데 잘 안 나온 것들을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온 것들은 편집이 가능하시니까 네네네. 최대한 일단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실 거고 나머지 2개 검사 마저 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네네. 하는 걸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검사는 이제 라이트 포스테리얼, 레프트 안테리얼이라는 검사예요. 좀 전에는 환자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고개를 돌렸는데 네네. 저는 고개를 돌릴 때 환자분 정면 기점으로 오른쪽 갔다 정면 갔다 오른쪽 갔다 정면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왼쪽 갔다 정면이 편하시면 왼쪽 갔다 정면 왼쪽 갔다 정면 하셔도 되세요. 네네네. 방향은 상관없고. 네, 방향은 상관없고 그냥 한쪽 방향. 네, 맞아요. 좌우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운데 중심을 잡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각도를 딱딱 잘 맞출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게 많이들 힘드시니까 그냥 기준 잡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잡고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네, 바로 하고 맞아요, 왼쪽 맞아요. 바로 하고 네. 아니면 왼쪽 갔다 바로 하고 이렇게 하던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H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리젠탈 레이싱 네, 검사는 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네. 되시고 자 라이트 포스테리얼 레프트 안테리얼도 동일해요. 얘는 대신 뭐냐면은 환자분 고개를 10도 정도 이렇게 돌려주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라이트 포스테리얼이기 때문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네네. 오른쪽으로 돌려주실 거고 이 상태에서 아래 정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버티컬 수직 방향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정면 하는데 요것도 그 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위 정면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고개를 뒤로 돌리시면 목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래 갔다 정면 갔다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환자분 고개 오른쪽 지금 10도 정도 돌린 상태에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아까 동일하게 풋스위치 밟아서 네. 검사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밑에 턱을 이렇게 감싸듯이 잡아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머리를 이렇게 포개듯이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검사 시작 눌러서 검사 시작해 주실 거고 근데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V힛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움직이는 각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셔서 근데 이제 네. 예민한 그쵸.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캐릭터들이 네. 다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그 케이스별로 좀 맞춰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맨 네. 밑에가 초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초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초. 네, 맞아요. 한번 움직이고 1초 이상 되기, 움직이고 1초 이상 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간격만 비슷하게 맞으면. 네, 간격도 큰 의미 없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대신 1초 이내에 여러 번만 안 하시면 됩니다. 반대는 허리전털은 저렇고 벌티컬이 네. 위아래로 되네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대로 버티컬 그래프만 위아래로 움직이셔야 되고 호리젠탈은 최대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레프트 안테리얼은 왼쪽 이쪽으로 살짝 보고. 네, 맞아요. 왼쪽 아. 돌린 상태에서.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왼쪽 돌린 상태에서 아래, 정면 아래 네, 네, 똑같이 갈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오른쪽 15도, 왼쪽 15도네요. 네. 이게 음. 각도를 너무 틀어버리시면 환자분이 앞에 타겟이 안 보이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시면은 검사가 안 되시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지러우시겠는데. 요거는 네. 이제 환자분들보다 선생님이 더 힘드세요. 이게 손에 힘이 아, 굉장히 네, 많이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 결과 좀 만드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이제 각 검사별로 검사 끝나시면 똑같이 아날라이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석 모드를 들어오실 거예요. 분석 모드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호리즌탈 검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한 번 검사마다 두 가지 커널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라이트 라테랄, 레프트 라테랄에서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각 커널별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잡혀 있고 개수가 잡혀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개인 값이 보이시죠? 네. 이 개인 값을 보고 이제 참고를 해서 판독을 하실 건데 개인 값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네. 네, 보통 헤드 임펄스 테스트 하면 그래프가 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오실 텐데 보시면은 총 8가지의 개인 값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총 8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피크부터 설명드릴게요. 피크 같은 경우는 환자분 검정 그래프는 환자분의 머리 움직임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환자분의 눈의 움직임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환자분 머리가 검정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환자분은 이 타겟을 가만히 보고 있기 때문에 눈 기준으로는 눈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네네네. 근데 두 개를 겹쳐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피크는 환자분 머리 움직임과 이제 눈의 움직임의 최대 피크점, 최대 피크점의 두 개의 거리를 비교해서 개인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1에 가깝습니다. 네네네. 대신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어브노멀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분명 머리는 움직였어요. 네네. 머리는 움직였는데 눈의 반응이 늦어요. 아주 미세하게 느리거든요. 네네네. 이게 밑에가 미리세컨드 단위인데 네네. 엄청 미세하게 느린데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시면 머리는 여기서 움직였어요. 근데 눈이 뒤로 따라와서 뒤로 움직여서 이 그래프가 뒤로 이렇게 잡혀요. 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검정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가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개인값의 그 방법이고요. 다음은 40ms일 때 네. 이게 뭐냐면 환자분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스타트 지점으로부터 40ms 뒤에서 두 개의 점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 80이네요. 네, 60, 80입니다. 아, 60, 80. 아. 네, 이렇게 해서 그 일대에 일치하는지. 네, 맞아요. 그때의 개인값을 보고 그때 계산한다. 1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보면 되고, 요거 에어리어맥스 이제 엑셀레이터인데 이건 뭐냐면은 환자분 고개를 저희가 돌릴 때 네. 처음 딱 땡 시작하고 돌리면 네. 그때는 속도가 느리지만 점점 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면서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환자분 고개를 돌릴 때 가장 속도가 빠른 구간, 가장 속도가 빠른 구간이 여기에요. 지금 속도가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아, 네네네. 요 구간의 기울기의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 면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있죠? 네네. 요 면적을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개인 네, 개인 일을- 값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네네. 이 면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개인 값이 달라집니다. 음. 네.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이제 요 처음부터 중간까지고요. 네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부터 반동까지예요. 음. 근데 보통 이 8가지 중에서는 요거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네네네. 요거 쓰실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 인체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거 눌렀을 때 지금 개인값이 1에 근접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네네. 보시면은, 네네. 보통 이제 노멀 레인지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 0.75 이상, 뭐 1.35 이하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실제 이게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뒤에 반복적으로 네네네. 나올 수밖에 네네.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은 자연스러운 개인값도 떨어지고 그래프도 이렇게 육안으로 네네. 뒤에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검사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뭐 0.7, 0.8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나왔는데 제가 뭐 0.75 이상이 0.75 미만이면 뭐 어물어물합니다라고 했을 때도 0.75가 무조건 그보다 떨어졌다고 무조건 이 사람 비정상이라가 네네네. 아니고 그래프도 동시에 뒤에 나오는 게 보이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값도 봐주실 거고 그래프도 보고 판독을 같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0.74는 무시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래프상 네. 일치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해주실 거고 네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맨 밑에가 에버리지예요. 네네네. 평균값이 나올 텐데 네. 이 한 15개에서 20개의 평균값일수록 네. 이게 좀 더 정확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평균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내서 평균을 잡아주실 거고, 네. 자 이렇게 다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할 거 제대로 안 된 거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편집이 되실 거거든요. 제대로 안 잡힌 것들. 지금은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건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실 수 있다. 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밑에 방사형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라이트 라테랄, 레프트 라테랄 검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라이트 호리젠탈, 레프트 호리젠탈 해가지고 이제 방사형 그래프에 이렇게 이 개인값의 평균 있죠. 네네. 이 개인값의 평균이 각각의 방향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1.14, 1.14, 0.81, 0.81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네. 이 상태에서 이 방사형 그래프에 중첩을 시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고 딱 나머지 검사 2개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면은 좀 전에 했던 그래프가 중첩이 돼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했던 3가지 검사를 모두 다 중첩을 시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얘도 또 동일하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튄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튀어서 데이터가 잘못 잡혔는지 아니면 환자분이 실제 눈이 늦게 반응해서 이렇게 뒤에 찍혔는지 네네네. 정도는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검사자가 중요한 검사네. 그쵸, 맞아요. 검사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VNG는 대부분 다 잘 따라 하시는데 네. 요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세요. 대신에 검사 시간은 줄겠네요. 그쵸, 검사 시간 자체는 길진 않으세요. 보통 해봤자 이제 한 15개, 20개 정도 잡으셔야 되니까 해봤자 뭐 길게 해도 뭐 한 검사당 1분 좀 넘을라나? 잘 하면 한 5분 이내에 끝내네요. 네, 맞아요. 한 번에. 근데 보통 그러시긴 힘드실 것 그래요?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막 체격 있으신 아. 분들 오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만약 검사를 하신다 하시면 네네네. 그게 감당하기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사 선생님이 남성이신 게 조금 더 잘하시긴 하세요. 근데 여성분들이라고 다 못하시는 건 아니고 네네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들어가가지고 네. 이런 거 튄 거거든요. 이런 거. 딜레이. 네, 이런 거는 이제 지워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얘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중첩을 할 거예요. 네. 다 이렇게 중첩을 쭉 다 해주시면 3개가 중첩이 다 되신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무 검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무 검사에서 아날라이즈 모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프린트 서머리라고 있어요. 네네네. 프린트 서머리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원장님한테 주고 맞습니다. 저장하고 전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 인쇄하고 네, 인쇄해 주시면은 밑에 프린트로 나오실 거고요. 네. 용지가
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가 아니라 그 출력물이 아니라 나는 파일로 관리를 하겠다 네네. 하시면은 이 왼쪽에 저장 버튼 네네. 하나 있어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PDF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네. PDF 해주시고 파일 이름 이렇게 지정을 아, 해주신 네네네.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장이 되시는데 저기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바탕화면에 네, 폴더 네, 저장이 네. 되실 거고, 근데 이제 PDF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시다 네, 하시면은 네, 네, 이 상태에서 네. 컨트롤 J 있거든요. 컨트롤 J. 컨트롤 J 키를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은 네. 자동으로 JPG가 저장되게끔 아.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JPG 한번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 자, 바탕화면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네, 두 개가 저장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 이거를 원장님 안에 그 팍스에 연결하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쵸, 이제 뭐 기존에 아. 쓰시던 프로그램이 있으시면은 그 이거를. 프로그램 통해서 아마 이제 업체 아,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시키는. 해서 하시면 되실 것 네. 같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